네, 단순한 미용 목적을 넘어서 탈모는 이제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높은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탈모 환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국민청원에서 알아봅니다. 탈모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오늘의 청원자를 만났습니다. 탈모 증세가 있었던 거는 군 생활 즈음에부터 발생이 된 거고요. 근 20여 년간을 이런 탈모 약과 계속 이제 함께 살아온 거죠. 모발 이식에 탈모약까지 탈모 치료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다는 청원자. 90일치 약인데요. 일단 약을 좀 상당 부분 제가 복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마치 고혈압 약을 챙겨 먹듯 꾸준하게 탈모약을 복용한 덕분에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료 및 처방전이 3만 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땡땡 약국에서 12만 9,780원이 나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7, 8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약은 꾸준히 먹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데요. 하지만 탈모인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죠. 음식을 나르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대머리라는 이유로 출근 첫날 돌려보냈습니다. 탈모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탈모 치료도 질병이기 때문에 이 탈모 치료에 드는 비용들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청원입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탈모는 크게 원형 탈모와 노화에 따른 탈모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원형 탈모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노화에 따른 탈모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탈모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애매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이거 자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르니까 이거를 정확한 구분 지점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당연히 그래서 대부분의 처방은 비보험 처방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노화인지 아닌지 탈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가 쉽지 그 않습니다. 약을 알아보니까 그 약이 전립선 비대증으로는 처방이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뭐따로 피부과를 가요. 그 비싼 돈을 내고. 그래서 비뇨기과를 가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처방을 받은 거죠.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면 탈모약과 같은 성분의 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불법 처방까지 횡행하는 상황. 뭐 취준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나라에서 많이 좀 헤아려서 그런데 성분만 같으면 그냥 먹어도 되지 않나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나 탈모로 고민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탈모 전문의를 찾아가라는 이유입니다. 전문의들은 약을 처방하더라도 그냥 끝내지 않거든요. 상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복용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또 체크를 하고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탈모약은 호르몬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에 속하고요. 의사의 진단은 필수죠. 네, 안녕하세요. 한편 부쩍 머리 빠짐이 심해졌다는 또 다른 청원자. 네, 제가 탈모로 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지금은 이게 다 이렇게 살짝살짝 내리고 칠하고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단순한 산후 탈모라고 생각해서 회복을 기다렸지만 뒤로 밀린 이마 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빠져가지고 이쪽이 아예 빠져서 털이 안 나는 상태고 탈모 샴푸에다가 영양제까지 먹어봤지만 빠지는 머리카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죠. 네, 머리도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머리카락도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얇거든요. 엄청 얇아졌어요. 헤어라인은 남아있고 두피가 좀 휑하게 보이면서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힘이 없어지고 주저하는 그래서 나중에 심하면 두피가 좀 많이 보이는 이제 그런 타입으로 진행이 되죠.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와는 달리 이마 라인은 유지가 되면서 숱이 점차 없어지는 게 특징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탈모 진료 환자 중 무려 48%가 여성이고 그중 절반 정도가 30대 이하라고 합니다. 이게 애 낳고 일시적인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몇 년 기다리기도 했는데 아예 여기는 머리털이 없어졌고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그게 비보험이라 되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20대 초반에 머릿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게 무색할 만큼 출산 이후에는 많은 게 달라졌죠. 원래는 눈썹 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어라인 메꾸려고 이렇게 칠했는데 그래도 제법 감쪽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맨날 이렇게 색칠하고 밖에 나가요. 그렇다면 성윤 씨의 두피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네,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고민하신 점들은 네. 보면 여기 앞에예요. 자, 이거 오늘도 하셨어요? 네, 오시면서? 지금 하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끼어 있네. 네. 이마 라인 화장 같은 외부 자극 역시 두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여성들의 확산성 탈모, 이건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환경을 훨씬 더 좋게 조성해주거나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주는 치료들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치아처럼 탈모도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병원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보험 적용이 돼서 좀 더 널리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치료에 접근할 수 있게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잠재적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치료 시기를 놓쳐서 고통받는 탈모 환자가 더 이상은 없길 바랍니다.